네, 중국 증시로 가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안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3,600선 안착 시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금일 상해 종합증시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3,600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3,600선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크게 없는 상태로 보합권을 중심으로 상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게 살펴볼 수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3,600선에 안착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거래량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세를 겪지 않고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일단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특별한 어떤 호재나 이슈가 아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 정부가 2015년 목표 GDP 목표 성장률을 7%로 일단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큼직한 만한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민은행에서는 어제 장 종료 후에 오늘부터죠. 20일부터 단기 유동성 창구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책 그리고 미니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추가적인 이벤트를 좀 기다려보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 특별한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상승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공작 기계 그리고 문화 미디어 관련된 순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 인터넷, 정유, 바이오 순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나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 대회가 개최가 되고 세계 로봇 대회가 개최되면서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의 수혜를 받아서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공작 기계나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된 로봇 관련된 산업들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글로벌 G2니까 미국하고 중국 쪽이 사실 오염물질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의회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중국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중국 증시를 투자함에 있어서 환경보호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된 이슈와 이벤트들이 점진적으로 개최가 됨에 따라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경 문제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화면들을 보면서 중국의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지수 현황입니다. 베이징이나 선양 그리고 상하이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건강을 매우 위협하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대기 오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TV나 이런 관련된 많은 매체에서 언급이 되지만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매우 뿌옇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이 지금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조기 사망자들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살펴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조기 사망자의 어떤 사인별 비중입니다. 고혈압이나 흡연, 이런 음주 이런 것보다도 중국의 조기 사망자의 6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심각하게 지금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인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환경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관련해서 정책적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제18차 오중전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죠. 기존 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나 환경 관련 분야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이뤄질 주요 경제 이슈에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이 되면서 중요도가 매우 급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9월에 개최됐던 G2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공조 방안을 매우 심도 있게 모색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의 대부분의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상위 10개 국가 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이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두 나라가 전 세계 전체 배출 온실가스의 약 40% 정도 수준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된 주요한 원인이 되는 두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국가가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 12월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의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돼서 논의가 되었던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점차 심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후협약에는 중국과 미국이 모두 참여가 하고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대응 방안들이 나옴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을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약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 오염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일단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나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정화 장치 같은 어떤 기계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형이나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여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화나 정수 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 위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되면서 소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 문제 강화에 따라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종합이 돼서 중소형 기업들이 재빠르게 좀 구조 조정이 되면서 어떤 중국 산업들의 기업들의 부채나 어떤 이런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 전기차나 2차 전지,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논리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관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소재 산업과 그리고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얼마 전에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놓았던 취득세 50% 인하, 이 재료로 인해서 10월 달에 승용차가 좀 많이 팔렸나 봅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수익도 증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좋았습니까? 지금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평안보험과 중국 태평양보험그룹 같은 경우가 중국의 대표 보험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 보합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약간의 약보합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보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600cc 미만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인하를 하는 것을 내년 말까지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첫 달인 10월에 어떤 신차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를 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돼서 1600cc 이하의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장성 자동차 같은
자동차 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동차 판매 증가는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대표 증권회사죠. 초상증권이 최근 보험 업종에 대한 관련된 레포트와 전망을 내놨었는데 보험 상장사들의 10월 재산 보험료 수입이 증대가 되었고 그 증대의 대부분의 어떤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차 판매 증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표 보험사인 중국 평안보험이나 중국 태평양 보험 그룹 같은 대표 보험사들의 재산보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2% 그리고 5.7%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재산보험 수입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어떤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된 보험이나 다른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자동차 판매량과 중국의 어떤 재산보험 수입을 확인해 보면서 중국 경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망주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12월에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회의를 말씀드리면서 환경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천진창업 환경보우라는 업체인데 일단 주요 사업 내역은 오수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오수처리에서 약 8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최고의 오수처리 연구센터를 보유를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에서 볼 수 있듯이 동업체 같은 경우에는 천진시의 80% 이상의 오수를 처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 오수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연구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산업사슬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천진에서 이런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타 지역으로 점차 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는 어떤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015년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런 오수 처리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꽂히는 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수 처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수 처리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전망이 매우 높고 지금 천진시에서 되게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천진시에 있는 관광구의 냉난방 관련된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역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천진창업 환경보호의 차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초죠. 국경절이 지나고 상해 증시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천진창업 환경보호 같은 경우도 안개 구간이 지나고 트레이더 1번, 2번, 3번 신호가 연달아 뜨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국면을 지니고 있지만은 트레이더 신호 3번이 뛰면서 기술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상해 종합 지수가 이번 주 3,500, 3,700선 지지 저항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중심 라인은 3,600선이었던 것 같고요. 주간 전체로는 나쁘지 않은 궤적인데 또 거래는 또 약간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30여 분 남아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기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번 수요일에 발표됐던 신규 주택가격 지수 외에 다음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발표될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일단 그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베이징 세계 로봇 대회나 환경 문제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개별적 이슈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이충환 대리였습니다.